네, 정치권이 지금 본격적인 공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 컷오프 대상자 우선 10명을 발표했는데요.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넘어가더라도 다음은 또 라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갈등도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배수진을 친 심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드디어 공천심사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10명이 발표가 됐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대상자, 공천 못 받는 사람들. 좀 예상됐던 인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일단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예. 문희상 의원은 지금 비대위원장을 2번이나 했거든요. 예.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 상당히 깔끔하게 긍정적 평가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문희상 의원은 대단히 뜻밖이고, 예. 노영민 의원은 지난번 시집 강매 때문에 논란이 됐었으니까 예. 그런 대로 그런데 김현 의원 같은 경우도 좀 과거에 세월호 때 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예. 그렇긴 한데, 아무튼간에 신계른 의원 같은 경우도 어쨌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친노가 생각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희상 의원은 일단 범주류라고 합니다만 친노 쪽으로 많이 분류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노영민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간에. 예. 그래서 이게 비노나 비주류를 쳐내려 하는 게 아니었냐는 논란 때문에 당내 계파 갈등이 심했던 거잖아요. 예.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의외로 친노 쪽이 많이 포함된 것 같다. 이런 전체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송호창 의원 포함된 건 어떻게? 송호창 의원은요, 지난번에 좀 국민의당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예. 결국 더불어민주당에 남았었거든요. 예. 아마 그런 것들도 영향을 좀 준 게 아닐까. 오히려. 예. 그래서 송호창 의원도 사실 좀 뜻밖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발표가 되고 나서 당사자들, 특히 삼선 의원들의 반응이, 이상 의원들, 중진 의원들의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자, 먼저 유인태 의원입니다. 나는 포함됐고 문선배도 포함된 것 같다라고 하니까 문희상 의원이 허허, 거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포청천. 네. 자, 그러니까 선배와 내가 포함되면 문재인이 비노 쳐내려고 혁신안 만들었다는 욕을 안 하겠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포함이 된 거에 대해서 친노 비노 이런 것도 좀 포함을 고려를 했을까요? 현재?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스템 공천의 첫 사례인데,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35%, 그다음에 의정활동 평가, 선거기여도 지역 활동, 그다음에 동료들의 다면 평가, 이런 것들 전부 좀 시스템 공천으로 만들어진, 누구도 지금 개입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첫 혁신안의 첫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공천위원장, 외부 위원들이 10명으로 구성돼 있잖아. 그래 현역 의원들의 입김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단지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한 75%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 한 25% 정도는 과거 19대 공천 때는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인가요? 그 당시 대표가 예. 당의 정체성을 많이 보아가지고 운동권 출신도 이런 분들 많이 들였는데, 이번에는 도덕성, 당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다는 게 의견이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시스템 공천안 탈락 20% 안은 제가 보기엔 순수한 제도적인 아니지, 이것을 어떤 입김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문희상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지금 만든 당의 원로고, 그렇죠. 당에서 많이 존경을 받는 그야말로 어떤 상징적인 분인데, 예. 저분이 포함됐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당의 입김보다는 시스템 공천안의 희생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장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의원, 전정희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반발 기류는? 반발하고 이의 신청한다 하더라도요, 아마 이 판단이 예. 지금 컷오프 공천 원천 배제가 번복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상당히 여러 가지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잖아요. 의정활동, 공약 이행 여부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의원들, 동료들의 다면 평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그 평가에서 어떤 결정적인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한 예. 이것이 다시 번복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분들은 비례대표 의원들이기 때문에 김현 의원은 비례대표잖아요. 예.
그리고 홍일화 의원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탈당을 하게 되면 또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렇죠. 뭐 사실 뭐 지금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하는 게 큰 의미는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상당히 운신의 폭이 좁은 거죠. 국민의당에서도 사실 의원직이 지금 중요한 건데 예. 원내 교섭단체 구성 때문에 예. 이분들이 만약에 탈당해서 합류한다 하더라도 의원이 아니신 분으로 합류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이 대단히 좁은 것 같습니다. 송호창 의원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탈락을 해서 공천을 못 받게 되니까 다시 이제 국민의당으로 합류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럼 국민의당에서 또 받아들여야 될까요?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안철수 측근으로 이분이 원내에 진출하신 분인데 처음에 사실은 좀 갔었으면 그분도 입지가 있고 명분도 있어서 지역구에서 좀 여론몰이가 될 텐데 여기서 처음에 그 탈락 명단에 들어있는데 탈당해서 거기 가면 받아주겠어요? 국민의당의 전윤철 공관위원장이 절대로 안 받을 겁니다. 그거는 명분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제 노영민 의원이라든지 김현 의원, 임수경 의원은 정말로 친노 패권 세력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세력들인데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지금 공천위원장을 하고 있는 홍찬성 위원장의 어떤 그 공천 관련 의지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앞으로 이제 3선 이상 50%, 그다음에 초재선의 30% 정밀 심사에서 더 많이 반영될 텐데 송호창 의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구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누리당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김무성 대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이른바 김무성 대표는 공개 발언을 하지 않은 무건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분위기 일촉즉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 이 결과가 나오기 전이니까. 계속 이제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 국민 공천제와 이제 우선 추천제와의 갈등이거든요. 예. 김무성 대표는 아무튼 뭐 전략 공천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으나 예.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우선 추천이나 단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입장이란 말이죠. 우선 추천이나 단수 추천은 사실상의 전략 공천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김무성 대표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자신이 계속 주장해왔던 것에 위배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게다가 특히 이제 대구 지역이라든지 특정 지역에서 이른바 이제 진박 인사들이 원내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뭐 상당히 썩 동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예. 이제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당내 역학관계 이런 걸로 볼 때 이 갈등은 상당히 더 고조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최고위원회의 할 때마다 서청원 최고위원과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고 뭐 마치겠습니다 하고서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정도의 분위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국 정치가 이제 개파 패권주의, 또 당리 당략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정밀 검증을 하면서 더욱더 이제 갈등이 파장이 확산되겠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시스템 개혁 공천을 하고 현역 물갈이 하는데 그 새누리당이 현역들한테 유리한 그냥 뭐 국민 공천, 상향식 공천만 고집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큰 흐름에서 그러고 아시다시피 뭐 양반집 도련님 같은 의원들, 월급쟁이 같은 의원님들 이런 분들은 좀 걸러내서 새누리당도 정신 차렸다.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안 되면 김무성 대표의 그런 뭐 국민 공천은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친박들의 진박 마케팅이다 좌파원 심기 위한 그런 꼼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큰 흐름 명분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도 현역 의원들 물갈이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명분 싸움에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자, 전윤철 공천관리위원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국 일본 갔다가 이제 왔는데 국민의당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국민의당도 이제 뭐 현역 의원도 문제입니다만 공천 문제를 놓고 많이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뭐 어느 신문에서도 그 모자이크 당이다, 색동옷 당이다 등등. 왜냐하면 7개 개파가 지금 혼합돼 가지고 공천 과정에서도 뭐 물밑 대화가 안 되겠어요. 그리고 자원도 적습니다. 호남 빼고 다른 지역들은 예. 자원도 적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전윤천 관리위원장이 획일화한 기준, 투명한 기준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은 거기야말로 정말로 화약고다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그래서 전윤철 관리위원장께서 살아온 역정도 그렇고 원리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별명도 전피 때 아니십니까? 예. 분명히 저는 그런 개파색을 지우면서 국민의당이 원하는 후보들을 내기 위해서 상당한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개혁적이고 당선 가능성 있는 많은 신인들을 공천하지 않으면 결코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저기 전반적으로 지금 새누리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인데 지나치게 몇 %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허. 역대진 15대부터 19대까지 쭉 보면 말이죠. 초선 의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현역 의원의 물갈이 비율도 거의 25%에서 30% 됐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이른바 물갈이,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고 그 국회가 좋았느냐? 역대 어느 국회도 끝날 땐 예외 없이 최악의 국회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 정당 내에 어떤 그 계파 갈등 같은 경우도 어떤 정책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좀 갈등이 빚어져야 되는데 예. 새누리당의 경우는 지금 완전히 진박이냐 친박 아니냐 이거 가지고 하고 있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정체성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햇볕 정책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다양성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정당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과는 좀 배치된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